계시죠? 제가 사실 한 2주 전쯤에 딸이랑 달리기 시합을 하다가 햄스트링이 좀 다쳤습니다. 그래서 걷는데 좀 불편함이 있는데 원래 아픈 사람은 아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어머님들 소중한 시간 내주신 만큼 제가 많은 이야기 드리고 또 많은 질문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메모할 거 있으시면 메모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Q&A 시간 가질 테니까 질문 충분히 많이 해주십시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이만 영재고센터 수학과 담당하고 있는 이동현 원장입니다. 정말로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는 중학교 2학년 재원생 어머님들 대상으로 이제 학부모 간담회를 진행했고, 오늘은 저희 영재관 중1 초중 아이들 대상으로만 이제 재원생 어머님들 모시고 간담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입시관이라고 불리는 이제 K모 경시 라인업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어머님의 이제 간담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제 2028 대입제도 개편 시한 이제 10월 10일 날 발표됐는데요. 이게 너무 많은 정보와 너무 많은 매체에서 너무 다양한 목소리로 말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정확히 뭔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물론 저는 어머님들의 능력을 믿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하지만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보고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 좀 한번 해보려고 어머님들 모셨습니다. 크게 4가지 파트로 이렇게 구성했고요. 수능 개편 시한 먼저 말씀드리고, 고교 내신 5등급 체제가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변화에 따른 예측 한번 해보고, 저희 영재고센터에서 어떻게 대비할 거고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니다. 네, 개편 시한의 이제 요약본입니다. 어머님, 이제 원래 원본엔 교육부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에는 이 내용이 이렇게 바뀌게 된 배경이나 과거 내용들을 이렇게 다루다 보니까 더 복잡한 것 같아서 요약본만 다뤘습니다. 국어만 놓고 보면 수능에서 현행, 그냥 학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아이들까지는 수능 체제가 이렇게 결정되어 있습니다. 국어 45문항 보는데 공통 과목으로 독서 문학을 보고 선택 과목으로 화법과 작문이나 언어와 매체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화자를 선택했냐, 언매를 선택했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나머지 공통문항 34문항은 똑같고 이 11문항이 다른 걸 선택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선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어머님들 아시다시피 2개의 시험지가 다른 시험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점을 맞았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른 시험지니까. 그래서 지금까지의 수능은, 현재 중학교 3학년 아이들까지 보는 수능은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생기게 되고, 그 선택 과목의 유불리는 2개 중에 하나를 선택한 아이들이 공통 과목에서 몇 점을 맞았는지를 가지고 원점수를 변환시킵니다. 이걸 표준점수라고 하는데, 변환표준점수. 그 변환표준점수의 1점이라도 높은 게 유리한 게 현재 수능인 겁니다. 그래서 화자 선택할래, 언매 선택할래, 이런 국어의 수능 문제가 우리 중학교 2학년 밑에 아이들, 현재 중학교 1학년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은 그거에 이제 이 개정안이 되는 거죠, 어머님.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문학이라고 원래 보던 시험지를 다 다룬 겁니다. 공통으로 선택하실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럼 어머님, 뭐가 바뀐 걸까요? 사실상 변한 게 없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국어 과목에서 선택 과목의 유불리가 선택할 필요 없게 그냥 공통 과목으로 보았고, 우리가 원래 배우던 과목들의 그냥 국어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국어에선 그래서 크게 변별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국어는 여전히 상대평가제입니다. 여기서 상대평가의 의미가 아까 이후에 나올 내신과 조금 다른 의미를 갖는데요. 수능은 여전히 9등급 상대평가입니다. 그럼 수능이 9등급 상대평가인 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수능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점이라도 높은 아이들이 유리한 과목인 건데, 상대평가가 그럼 무슨 의미를 갖느냐? 정시로 쓰는 애들한테는 의미가 없고,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이라고 불리는 내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입시를 치르는 아이들에게 수능 최저라고 해서 너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수능이라는 지표를 보여줘 라고 했을 때는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가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수능만 갖고 보는 정시에서는 9등급제가 의미가 없는 거고,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에서만 의미가 있다. 근데 국어는 바뀐 게 없다. 여전히 상대평가다. 수학은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공통 과목으로 수원, 수투를 보고 있었고 선택 과목으로 확통, 미적, 기하를 선택했는데 현재 중3까지 아이들은 미적분이나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과 아이들과 문과 아이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보았고 공통 과목의 수원, 수투는 22문항 그리고 선택 과목은 8문항 그래서 30문항 봤거든요. 100분 동안. 그래서 이과 아이들이 현재 1등급을 92%에서 96%를 가져갔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확률 통계 선택한 아이 중에 1등급이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이거가 의미하는 건 문과랑 이과랑 경쟁할 때 이제는 이과 아이들이 확실히 더 잘한다 라는 것도 있고 문과가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과로의 탈출을 생각해서 문과 최상위권 아이들이 이과로 전원한 아이들도 많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던 과목이 공통 과목이라고 해서 중학교 2학년 이하 아이들부터는 대수, 미적분원, 확률과 통계라는 과목으로 통칭해서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근데 좀 헷갈리시겠지만 대수는 수원과 동일하고요. 미적원은 현재 수투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확률과 통계는 현재 확률과 통계랑 동일해서 바꿔 얘기하면 개정 시한으로서의 수능은 우리 아이들은 문과 아이들이 보고 있는 수능을 본다 이런 뜻입니다. 문이과 상관없이 현재 수능에서의 문과 아이들이 본 걸 우리 중학교 1학년,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은 수능으로 볼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머니 그러면 문과 아이들은 변화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없죠. 이과 아이들은요. 엄청난 변화죠. 근데 이과 아이들은 유리한 걸까요? 불리한 걸까요? 유리한 겁니다. 어머니 문과하고 이과하고 경쟁하면 누가 이긴다고 했죠? 이과. 수학을 잘하는 아이들을 보통 뭐라고 하죠? 이과. 그렇죠? 같은 시험을 보면 누가 유리할까요? 이과. 이해되시나요? 그럼 왜 유리한 걸까? 선택하는 거 의미 없이 어머니 수원 수투의 최상위권 비율이 1등급 비율이 이과 아이들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서 유불리함이 생기는 겁니다. 미적분 기하 선택하는 아이들이 수원 수투도 잘하기 때문에 걔네들이 변환 표준 점수가 높았던 겁니다. 그래서 변경된 수능에서는 현재 나온 안으로만 따지고 보면 이과 아이들에게 전혀 불리함이 없는 시험이다. 여기까지만 일단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이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이슈가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좀 헷갈리실 수 있거든요. 영어랑 한국사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없이 절대평가. 아까 국어랑 수학은 상대평가라고 말씀드렸죠. 1등급부터 9등급이 나오는 영어랑 한국사는 변함없이 절대평가. 그래서 영어학원에서는 여전히 영어 공부는 중학교 때 마무리하고 고등학교를 가셔야 됩니다 할 거고요. 한국사 여전히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하겠지만 변별력이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변함이 없으니까요. 사회하고 과학에 굉장히 큰 이슈가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사회 9과목 이렇게 있고요. 과학 8과목 이렇게 있는데 문이과 통합이라고 해서 사회 하나 과학 하나 선택하는 아이들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문과 아이들은 여기서 2개 이과 아이들은 여기서 2개 선택했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 아이들은 보통 생원, 지원 선택하거나 서울대를 가겠다고 하는 아이는 생원, 지투와 같은 과목들을 선택했습니다. 물리화학은 선택 비중이 좀 낮았던 겁니다. 왜냐면 어려우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 아이들 때부터 보는 중2부터 보는 개편 시안에서는 이렇게 바뀝니다.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이라고. 그럼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형님. 고등학교 1학년 때 보는 사회과학 과목입니다.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을 수능에서 보는 겁니다. 고3 때. 물론 얘네들의 점수를 합산하여서 내진 않고 통합사회 점수 따로, 통합과학 점수 따로따로 내서 이과 아이들 중에 통합과학 점수가 필요한 아이들은 통합과학 점수만 쓸 수 있게, 문과 아이들 중에 통합사회가 필요한 아이들은 통합사회 점수만 쓸 수 있게 해놨습니다만 어머님 원과목들, 투과목들이 사라지고 이런 과목들이 사라지고 1학년 과목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님들의 마음에 이제 조급함이 생기거든요. 통합사회랑 통합과학 공부를 지금부터 아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어머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과거에 어머님 때 중에서도 한 2000년 때쯤에 수능을 보신 분이 있으시다고 하면 통합사회, 통합과학 봤거든요. 그때 그리 어렵지 않았었습니다. 처음 시도하고 있는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고3 때 고1 과목을 본다는 특이점이 있긴 하지만 사실상 변별력이 크지 않을 거다라고 예측하시면 되고요. 더욱이
이제 어떤 사람들에 따라서는 전문가죠. 통합사회랑 통합과학으로 과연 수능이 몇 년까지 문제를 낼 수 있을까?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관측에 대한 이야기고요. 정리해보자면 통사랑 통과를 수능에서 보지만 변별력적으로는 아주 크진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변화였고요. 제2외국어로 9개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현재의 수능과 개편한 수능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실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런 거 보이시죠? 뭐 알아보고 있는 거. 한때는 알아보고 광풍이 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림만 보고 맞출 수 있고 3점으로 쭉 찍어도 그냥 시험 문제 푸는 것보다 연수가 더 잘 나왔었어서 알아보고 많이 선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게 문과 아이들 중에서도 이 과목을 학교에서 반영하는 학교가 그리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2외국어 한문은 큰 변별력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거를 갖고 온 이유는 이것 때문이 아니고 이것 때문입니다. 아까 제가 수학 얘기하다가 중간에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고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했던 내용인데요. 추가 검토안이라고 해서 9개 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이 시간대에 제2외국어 한문에 심화수학이라는 과목을 볼 수도 있어. 한번 검토해보자 라고 한 겁니다. 이 심화수학은 뭐냐? 수능에서 수원수투 확통 변화되는 과목명으로는 대수, 미적분원, 확률통계만 보면 문과 아이들 과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과에서 미적분이랑 기하는 되게 중요한 과목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과목의 완성도가 없이 어떻게 대학을 가니? 그래서 이 대학 보는 건 어때? 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이과 아이들은 언니 이 과목을 보게 될까요? 안 볼까요? 보겠죠. 대학에서 이 과목이 선택된다면 이거를 필수로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당연한 겁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추가 검토안이라고 첫 번째 이슈를 던졌고 왜냐면 안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내가 하라고 말을 하면 강제하면 수학 비중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걱정이에요 라는 말이 나올 거고 어떡합니까? 비중이 너무 늘어나서 이건 걱정입니다 라는 내용이 너무너무 들끓을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해 볼래? 어디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12월 달에 그래서 이거 지금 시안이라고 말씀드렸던 게 11월 달에 공청회를 하고 12월 달에 발표하겠다라고 말한 겁니다. 뒤로 미룬 건데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 개편 시안은 원래 예정되어 있기로는 원래 5월에 2월이었거든요. 10월 달에 발표됐죠. 그렇죠? 12월 달에 확정 발표하겠다고 하지만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큰 겁니다. 하지만 심화수학이라는 이게 생길 가능성은 높은 겁니다. 왜냐면 시안을 만들어서 교육부에서 10월에 발표했는데 예정사항으로는 12월 달에 확정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시안에서 아주 크게 큰 틀에서 변화되는 내용이 생기면 다시 또 제로 베이스부터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상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두 번째 이슈가 생긴 겁니다. 그러면 이과 아이들은 이걸 선택한다고 했을 때 미적분하고 기하는 어려운데 이 짧은 시간에 이걸 어떻게 봐? 그래서 킬러 문항도 없앨 거고 사교육비 증감도 막을 거고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우리 미적분하고 기하는 절대평가할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더라도 절대평가할게. 그럼 절대평가한다는 얘기는 한 미적분 10문제, 기하 10문제 해서 한 20문제, 그보다 좀 더 적은 문제 내서 아주 난이도 있는 문제를 많이 내진 않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과 아이들만 놓고 보면 원래 보는 수능의 수학 문제는 문과 아이들에 비해서 훨씬 더 유리해진 건 사실이지만 내가 이과를 선택했을 때 봐야 되는 과목이 심화수학이 생긴다고 하면 미적분이랑 기하까지 물론 준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현재 수능을 준비할 때는 수원, 수투에 확률통계랑 미적분이랑 기하 3과목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총 3과목 정도로 공부하고 수능을 봤는데 이 아이들부터는 우리 때부터는 중1 초육 아이들은 수원, 수투가 변해서 대수랑 미적분원 그리고 확률통계는 당연히 공부해야 하고 그렇죠? 미적분이랑 기하도 추가적으로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부담이 생각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원래는 지금 현재 수능에서는 수학 비중과 국어 비중 그리고 과학이나 사회와 같은 비중, 탐구 과목 비중이라고 하는데 이 세 가지가 조합이 되어서 좀 비중을 맞춰놨었던 건데 사실 탐구 비중이 줄었거든요. 공통사회랑 공통과학이라고 하지만 만약에 이과 아이들 위주로 보자면 화원하고 물초하던 애들이 공통과학 보면 그게 어려울까요? 아닐 거잖아요. 공통사회 늘어났다고 해서 그게 부담이 증가된 건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과 아이들 기준으로는 탐구의 비중은 줄었고 수학 비중은 늘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추가 검토안이라고 말한 내용에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썰도 있습니다. 대한수학회에서는 당연히 4차 산업혁명의 AI 시대에 수학의 중요성이 이렇게 중요한데 어떻게 심화수학을 검토를 하냐, 확정을 해야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학계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화원, 화투, 물원, 물투를 안 보고 어떻게 과학도를 양성하라는 얘기냐. 심화과학은 그렇죠? 일반 사회만 공부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사회문화나 세계지리나 생활과 윤리를 가르치시던 그 선생님들은 심화사회는 이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아직 이거는 다 시안에 나오지 않은 얘기라 썰이라서 여기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고교 내신 5등급 체제에 대한 이슈입니다. 여기 내신 평가의 공정성을 위해 9, 1, 2, 3 동일한 평가 체제로 개편이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는 어떤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고등학생들은 9등급제 수능을 내신을 평가받고 있고요. 1학년 때 9등급, 2학년 때 9등급, 3학년 때 9등급인 게 맞습니다. 근데 3학년 과목과 2학년 과목 중에 일부는 진로 선택 과목이라고 부르는 과목명을 말씀드리자면 수학으로 따지면 기하, 과학으로 따지면 물투, 화투, 생투, 지투와 같은 과목들은 현재 고등학생들은 3등급제입니다. 절대평가 3등, A, B, C로만 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1 때 내신 등급이 조금 안 좋았던 친구들이 고2, 고3 때 나는 정시로야 라고 해서 내신을 버리지 않는 한 내신 성적이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이긴 합니다. 왜냐면 인원수가 적은 과목을 선택하더라도 절대평가를 때리고 그 절대평가의 ABC 비중이 교육부에서 권고사항은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자율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목고등학교들이 이것을 굉장히 잘 사용했거든요. 그래서 기하랑 물투, 화투, 생투, 지투 같은 과목들의 A 비중을 8, 90%대까지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신 성적이 급등하겠죠. 그래서 내신의 불리함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고등학생이 그랬고 우리 아이들이 고교 학점제라는 거가 발표되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내신 대비를 내신 평가를 어떻게 하겠냐고 말했냐면 1학년 때는 그냥 9등급제 하고 2학년, 3학년 때는 그냥 지금처럼 절대평가 한번 해볼게 라고 말한 겁니다. 왜냐면 고교 학점제라는 것 자체가 과목명을 다양하게 마음껏 선택할 수 있게 해줘야 되고 마음껏 선택할 수 있는 것의 기준은 상대평가하면 안 된다입니다. 왜냐면 물원이나 물초 같은 과목은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상대평가 할 때는 20명 들었거든요. 그럼 1등급이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과목들을 살려야 되니까 고교 학점제는 당연히 절대평가가 약간 붙어야 되는 그런 필수적인 요건이었어서 어머님들께 그렇게 10월 10일 발표 전까지 안내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다양한 학계의 이론 중에 1학년 때 내신 성적이 잘 안 나온 친구가 2, 3학년 때 내신은 의미가 없으니까 1학년 때 내신만 갖고 평가받기 싫어요 하고 자퇴를 하거나 대학에서도 1학년 때 내신 성적보다 2, 3학년 때 내신 성적이 훨씬 더 중요한데 어떻게 1학년 때 내신 성적만 갖고 뽑으라고 하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공정성이라는 키워드를 잡고 9, 1, 2, 3을 동일한 평가 체제로 9등급제 폐기하고 5등급제로 절대평가하면서 상대평가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럼 어머님 이건 절대평가인가요? 상대평가인가요? 어머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미적원이라는 과목을 들었는데 A라고 썼습니다. 근데 여기서 4등급이라고 썼습니다. 그럼 저는 A인가요? 4등급인가요? 4등급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5등급제라는 얘기에 만약에 두 개를 병기한다라고 하면 이건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인 겁니다. 그래서 교과목 성적을 할 때 이렇게 공통과목, 어머님 보시기 편하게 이해하면 공통과목은 고1 과목, 그리고 선택과목의 일반 진로 융합과목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고2 과목과 고3 과목입니다. 현재 고등학생은 공통과목은 9등급제, 일반 선택과목까지 9등급제, 진로 융합과목은 절대평가 A, B, C였는데 근데 우리 아이 때부터는 모든 과목을 전부 다 5등급제 하겠다. 여기 전문 교과는 특목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쓰는 이름이 다양한 교과목입니다. 특이한 교과. 심화, 수학 이런 것.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원점수, 성취도, 석차 등급이 나오는 순간 분포 비율, 과목 평균, 수강자 수가 들어가면 내신이 굉장히 빡세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변하면 내신이 유리해지고 사실상 의미가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맞기도 합니다. 왜냐면 그것의 전제는 2학년, 3학년 때 고교 학점제를 안착시키려면 무조건 2학년, 3학년 때는 절대평가만 해야 되거든요. 상대평가 안 하고. 그래서 교육부에서 고교 학점제를 10월 10일 발표 전까지 그렇게 강조했었으니까 2학년, 3학년은 아마도 다시 절대평가만 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빠진 채로 들으시면 아 그러면 당연히 유리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1년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고3까지 물투, 화투, 생투, 지투까지 5등급제를 병행한다. 그럼 어머님 내신 성적은 지금 고등학생보다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전과목 1등급이 10%만큼 늘어났다고 해서 와 좋다가 아닐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인원수가 좋은 이과 아이들끼리 경쟁해야 되는 과목에서도 5등급제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걸 보셔야 되느냐? 그러면 2학년, 3학년 때 진로 선택 과목이나 융합 선택 과목들 고교 학점제 하람에 그런 과목들이 공청회랑 최종안에서 절대평가만 나오는지 상대평가를 병기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절대평가만 되면 아 내신이 생각보다 많이 무력화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절대평가가 아니고 상대평가가 병기된다 라고 하면 아 내신은 여전히 되게 파워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땡땡하고 적으실 게 하나 있는데요. 표준편차입니다. 이 표준편차가 뭐냐면 지금 현재 고등학생에게는 이 성적표에 표준편차가 나오거든요. 이 표준편차가 들어가 있으면 Z스코어, Z점수라고도 하는데 대학에서 이 표준편차 가지고 원점수랑 평균이랑 표준편차만 갖고 있으면 이 아이가 몇 등 했는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1등급이어도 똑같은 1.3등급이어도 이 학교에서 이 아이가 몇 등이었는지를 유추할 수 있는 Z스코어가 있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이 아이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다 안 줬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사실상 다 준 겁니다. 학교에서 그냥 프로그램만 넣으면 대학에서 바로 알 수 있었거든요. 근데 표준 편차를 제공 안 합니다. 표준 편차를 제공 안 한다는 얘기는 아이의 완벽한 등수는 아니지만 그 등수에 유추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유리할 수 있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 편차가 여전히 끝까지 안 들어오는지랑 2학년, 3학년의 상대평가를 유지하는지가 지금 안에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이건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현재 1등급이 4%, 2등급이 7%인데 비율로는 7%고 사실 이거 합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1%까지 2등급, 23%까지 3등급, 40%까지 4등급이었습니다. 어머님 보통 우리 아이들이 4등급 바깥으로 밀려나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한 과목이 4등급이나 5등급 나오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생화고, 현대고, 세화여고에서 내신등급 따는 건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공부 좀 했다 하면 좀 정시러들이어도 3점대 중후반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이 정시를 생각하는 겁니다. 교과는 당연히 1점대고 종합도 2점대 이렇게 나올 테니까 우리 아이들이 4등급 바깥에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희망을 담고 있기도 하지만. 근데 이것만 놓고 보자면 1등급이 10%, 2등급이 합쳐서 34%까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2등급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1등급으로 현재 4등급의 많은 아이들이 2등급으로 표현되는 겁니다. 이렇게 극간을 합치면서 1등급과 2등급이 가지고 있는 차이가 더 커졌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으시고 생각보다 1등급과 2등급이 특목고등학교냐 일반고등학교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일반계 고등학교의 1등급과 특목고등학교의 3등급을 같은 선상에서 대학을 볼 수 있습니다. 내신 등급에서는. 그래서 이 극간이 생각보다 많이 줄었다라고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거는 평가하는 사람마다 다른데 아까 말한 것처럼 대전제가 3학년 때까지 내신 등급을 상대평가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머님 자 이것만 놓고 보겠습니다. 내신 5등급제로 바뀌면 우리 아이들에겐 유리한 걸까요? 불리한 걸까요? 여기서 우리 아이들은 통칭해서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아주 단적으로 아주 심플하게 내용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 공부를 좀 안 하는 70%대의 많은 아이들은 이렇게 바뀌어도 큰 효과가 없고 안 바뀌어도 큰 효과가 없습니다만 사실 단순해졌으니까 더 좋은 거죠. 상위권인 아이들에게는
이렇게 바뀌게 되면 일단 유리한 부분은 2등급에 걸쳐서 아슬아슬했던 아이들이 1등급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고, 그쵸? 4등급 때에 있던 아이들이 2등급제로 표현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겨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도 생겼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수 있다는 희망도 당연히 생긴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좋고요. 두 번째로는 지방에 있는 아이들은 1.0대가 나오는데 이 서초구나 강남구에 있는 아이들은 1.0이 사실 되게 드물거든요. 어머님들 아주 전설 같은 일화들 들으셨을 겁니다. 현대고 3년 1.0 찍은 아이들 3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아이거든요. 엄마 친구 아들 딸, 그쵸? 세화고 세화여고 전교 1등이 1.00이 아닙니다, 어머님. 그쵸? 그렇게 되는데도 우리 아이들은 보통 학생부 교과 전형을 그래서 잘 못 갑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은 지방의 아이들이 1.0을 찍고 가는 전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사실상.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갔었는데 그 이유는 내신에 불리함이 생기기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급간이 바뀌게 되면 그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한 지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일반계 고등학교 중에서는 서초구 강남구에 있는 아이들이 지방에 있는 아이들보다 이것만 놓고 보면 유리한 부분이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반대로 특목고등학교에서는 어머님 1등급 나오기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뭐 물어봐야 뭐합니까? 당연히 어려운 거니까 우리가 고민했던 거잖아요. 근데 특목고에도 유리함이 생겼다. 왜냐면 우리 아이들이 보통 1, 2, 3, 4등급 안에서 놀고 있는데, 그쵸? 3.7로 찍힐 게 2등급으로 찍혀서 나의 내신 불리함을 극복을 하고 교과 색특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갈 수 있는 포인트가 늘었다. 그래서 크게 보자면 특목고등학교랑 서초구에 내에 있는 전국 단위 자사고 아닌 지역 단위 자사고나 일반계 고등학교에는 다소 유리한 부분이 생긴 겁니다. 근데 그럼 특목고가 유리한 건가요? 일반고가 유리한 건가요? 이거는 또 다른 지표인 거라 우리 아이들 놓고 말을 해야 돼서 통칭하자면 특목고의 불리함이 많이 해소되었고 우리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에 유리함이 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이 받는 그 고교학점제 상에서의 교육과정인데 공통국어 1, 2는 아까 1학년 과목이라고 말했고요. 일반 선택 과목의 화법과 언어, 독서와 전문, 문학 보이시죠? 아까 이게 수능 과목입니다.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에서 수능 과목이 나오고 수학도 일반 선택 과목에서 수능 과목이 나왔고 여기 보면 공통 수학 1, 2랑 기본 수학 1, 2 있는데 어머님 모르시는 분들 있어서 제가 짤막하게 소개해드리자면 공통 수학과 기본 수학은 똑같은 건데 기본 수학은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는 공통 수학을 못 배울 것 같으면 기본 수학을 배워라 라는 얘기입니다. 인수분해가 10가지가 나오면 한 4가지만 다뤄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하고는 상관없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잊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하람, 미적분, 토라는 과목에 회색이 칠해진 건 이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심화 수학이라는 과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경제 수학, 인공지능 수학, 직문 수학, 소학과 문학, 실용통계, 수학과제 탐구 이런 과목들은 현재 있는 과목도 있고 없는 과목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 때부터 생기는 과목인데요. 그러면 그 어떤 부분이 바뀐 거냐? 2024학년도 대입부터는 자소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소서가 있던 시기에 대학에서는 내 꿈이 AI를 이용한 미래학자라고 가정했을 때 꿈을 이루기 위해 자소서에서 AI를 이용한 미래학자가 되고 싶어 AI도 공부했고 미래에 대한 탐구 보고서도 이런 거 썼고 이렇게만 쓴 걸 생기부하고 비교해서 아이들이 면접을 보거나 성적을 낸 겁니다. 근데 자소서가 없어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과목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런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유리하겠죠? 근데 모든 학교에 다 개설될까요? 아니겠죠. 그래서 특목고등학교에 유리함이 좀 생겼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고교 학점제 상에서 그런 학교들은 그냥 그런 과목들을 깔거든요. 그렇죠? 외대부고 하나고 상상고 인원수 적다고 해서 안 깔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깔거든요. 인사고등학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화고, 세화여고, 현대고 같은 학교들도 일반계 고등학교보다는 이런 과목들을 더 많이 깝니다. 왜 뭐 세화고등학교 수학과제 탐구 어머님 수학과제 탐구는 대체 뭘 배우는 과목일까요? 과제를 내고 탐구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무조건 문제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름 붙여진 것들 중에 학교별로 수능 문제를 푸는 학교들도 있고 그렇죠? 심화 고급 공부를 시키는 학교들도 있는데 이런 게 깔리는 학교가 학생부 교과랑 학생부 종합에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목들은 아시다시피 들어가려고 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적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절대평가를 해야 된다. 지금도 절대평가를 하고 있었고 우리 아이 때 상대평가가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어 이렇고요. 네. 좀 관심 갖고 봐야 될 포인트가 요건데요. 과학. 통합과학 1, 2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과목이었고요.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이라는 게 지금 현재 물원, 화원, 생원, 지원입니다. 2학년 때도 배우는 과목이죠. 그리고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이게 물투입니다. 물투, 화투, 생투, 지투를 쪼개서 이런 과목 맡은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현재 중3 아이들이 생기부에 학생부 종합이나 교과로 학교를 갈 때 물투를 공부했습니다인데, 그렇죠? 우리 2학년 이하 아이들부터는 역학과 에너지와 전자기와 양자를 배우고 역학에 눈을 뜬 나머지 이런 탐구를 하여 라고 네, 아이가 생기부에 쓸 수 있게끔 된 거죠. 자소서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목이 바뀌면서 부수적으로 효과들이 생긴 겁니다. 이 부수적인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라고 여기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이 거의 보여줄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에 큰 효과긴 하고요. 그것보다 더 큰 효과는 사실 현재 중3 아이들이 재수하기가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은 굉장히 축복받은 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어머님들께 마음 편히 집에 돌아가셔도 된다. 무거운 마음으로 오셨겠지만 굉장히 마음 편할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는데 현재 중학교 1학년 아이들과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에게도 같은 내용이긴 합니다. 왜냐면 중3 아이들 이상의 아이들은 교육과정이 이 전 과정이었기 때문에 재수를 하더라도 중3 애들이 재수하는 시기에 다 모이거든요. 그때가 마지막 박 터지는 해. 그리고 현재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수능 보는 시기가 원년, 새로운 원년. 그럼 새로운 원년엔 누구도 정보가 없잖아요, 어머님? 깜깜이 전혀. 그럼 우리 중1 아이들 때 볼 때는 한 번 정리가 됐는데 소급 전형. 왜냐면 무서우니까 이렇게 떨어졌다더라. 그리고 우리 초육 아이들이 볼 때는 중2, 중1, 초육이 한데 아우러져서 함께 보는 수능 이렇게 변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가 3년치가 쌓이게 되면 굉장히 분석적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수능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부수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네, 교육부 주관 설문조사 결과를 제가 좀 표에 넣어봤는데요. 수능 개편에 대해서 학부모님들이 동의를 많이 하셨고 사회과학 통합도 동의를 많이 해주셨고 절대평가랑 상대평가 병기하는 것도 동의를 많이 해주셨고 5등급제 전환도 많이 동의를 해주셔서 동의랑 어느 정도 동의가 굉장히 큰 포인트 차로 그 다른 안을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 확정된 겁니다. 근데 심화수학 출제는 동의하신 부분들이 40%, 동의 안 하신 부분이 50% 이상인데 학계와 최상위권의 요구사항과 달리 이제 대중의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니까 결정을 안 하고 추가 검토안으로 던진 겁니다. 12월 달에 발표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한테는 당연히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근데 어머님,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수학이 막 엄청나게 늘어난 걸까요? 수능 과목으로 늘어난 게 맞는데 지금도 우리 이과 아이들은 수원, 수투, 미적분, 합통, 기하 다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량이 막 극도로 늘었다 이건 아닙니다. 그냥 이과 아이들끼리 보는 과목이 생겼다. 그런데 미적분이랑 기하를 둘 다 본다. 미적이랑 기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기하 그냥 던지거나 미적분을 던지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둘 다 봐야 된다. 근데 뭐 킬러 문항을 봐야 돼서 너무 어렵게까지는 출제되지 않을 거다. 이게 이제 기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연도별 학생 수를 좀 넣었는데요. 이제 변화되는 포인트는 중2 아이들이 새로운 변화기 시작점이죠. 09년생 그리고 중1, 초6, 초2 이 아이들 때까지가 아주 개편안으로 바뀐 수능에 안정적으로 적응되어서 되게 좋은 교육 환경이 만들어지는 시기일 거다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의 대입은 정확히 언제 결정되느냐? 이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기준으로 보통은 고등학교 2학년 4월 때 내년도 대입 결정이 대학별로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과정도 바뀌고 개편 시한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대학에서 발표를 하고 있으면 너무 늦춰지는 것 같은 느낌일 거라 고1 때 정도에 나올 거다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확정화는 좀 늦어지더라도 대학교에서 이렇게 선발할 거다라는 내용은 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개편 시한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의미는 모두를 아우르는 시한이었다.
큰 반발 없이 다 아우를 수 있는. 왜냐면 전에 했던 수능은 그대로 수능 형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수능 비율도 유지하고 있고 내신을 급격하게 없애지도 않았고 문이과도 통합을 이뤄냈습니다. 그래서 일견해서 보기에는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한 내용으로 모두의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능안 그리고 개편안이 만들어졌지만 우리가 최상위권이라고 가정했을 때 수능은 그러면 중요도가 증가된 걸까요? 감소된 걸까요? 증가됐죠. 내신은 여전히 어렵나요? 안 어렵나요? 어렵겠죠. 근데 내신의 변별력이 생각보다 떨어진다라고 분석할 수 있는 안들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내신의 중요도가 급감한다라고 가정했을 땐 모두 중요한 건가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세특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이거를 죽음의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렀습니다. 소위 우리 아이들이 내신 대비할 때 내신 대비 열심히 하고 내신이 끝나면 보통 아이들은 노래방 가자, 맛있는 떡볶이 먹자, 혹은 롯데월드를 가자, 하루는 제끼자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난 몸이 안 좋아 하고 수능 준비를 시작하고, 그렇죠? 수능이 끝나면 다시 내신 대비를 돌입하고, 내신 대비랑 수능을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학교에서 수행 평가를 내준다? 그럼 수행 평가를 하는. 굉장히 안쓰럽죠. 죽음의 트라이앵글. 그런데 어머님도 아버님도 저도 그렇게 공부했습니다. 크게 우리 아이들만 불쌍한 세대는 아니라 공부 원래 그렇게 하는 거다. 어머님께서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시고 다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마음 먹으시고 피 대신에 홍삼이 흐르게 그렇게 서포팅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연도부 학생 수에 대한 숫자는 그냥 감락하게 보시면 되고요. 학부모 설문조사에서는 그러면 어떤 게 가장 변화될 것 같냐라는 예측에 특목자사고랑 일반 고등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될 것이다. 이거는 모든 입시 전문가들이 예견하고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목자사만 유리한 건 아니고 강남 서초구의 일반계 고등학교 또 광역단위자사고는 굉장히 유리한 지목이 있는 겁니다. 특히 외대부고가 이제 지금 대입에서는 정시랑 수시를 둘 다 밸런스를 갖춘 굉장히 좋은 학교로 어머님들 알고 계시잖아요. 외대부고가 의치대를 한 120명 정도 보내고 서울대를 한 70명 정도 보내거든요. 근데 어머님 세화고등학교가 의치대를 한 100명 정도 보내고 서울대를 30, 40명 보냅니다. 엄청난 차이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 드리자면 특목고에 대한 비중은 당연히 계속 증가될 거고 이 강남 서초구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랑 광역단위자사고도 여전히 유리한 지목이 생긴 겁니다. 또 아이에 따라서는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내신 등급이 잘 나오는 형태로 공부를 해서 내신을 엉패라고 하니까 1.0 찍고 남들이 그냥 아웅하웅 다웅하고 있을 때 세특 만들어서 학생부 종합전형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전략적으로 여전히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갈림길이 많아졌고 그것만큼 어떤 사람은 전략적으로 빨리 판단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최상위권 아이들에게는 여전히 빨리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죽음의 트라이앵글. 나도 고생했고 너도 고생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왜냐면 상대평가 과목 중에 남아있는 건 국어하고 수학하고 탐구밖에 없는데 탐구의 비중이 줄었고 국어는 변함이 없는데 수학은 큰 변화가 생길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아버님, 어머님 때, 저희 때, 그리고 우리 아이 때 제일 중요한 과목은 수학입니다. 물론 저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과목은 영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갈 때는 수학이 제일 중요하죠. 자연계학과가 좀 더 유리한 건 맞고 의학 계열이 선호하고 있는 학과다라는 건 어머님들도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대입 변천사에 대한 이야기 잠깐 짤막하게 어머님 보시라고 넣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머님 세대가 보통은 이제 94년 이후부터 이때쯤이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우리 수능하고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 나 해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넘어가셔도 됩니다. 이거는 심화 수학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가정하에 아까 이과랑 문과가 수능에서 보는 과목이 동일하잖아요. 그럼 문과 아이들도 이과 과목으로 침공이 가능한 겁니다. 현재는 이과 아이들이 문과 아이들로 침공이 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왜냐면 문과에서는 제한 없이 그냥 마음껏 오세요인데 이과에는 올 때면 너 미적분이랑 기하도 공부해야 돼. 원 과목, 투 과목도 공부했었어야 돼. 안 되면 오지 마. 이렇기 때문에 문과는 못 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심화 수학이 없다. 혹은 심화 수학이 있더라도 대학에서 전부 다 심화 수학을 선택하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아주 심플한 논리입니다. 서울대가 선발하고 있는 입시안이 연고대가 똑같이 할까요?
서성한이가 똑같이 할까요? 준경희 씨가 똑같이 해야 되나요? 당연히 달라야 됩니다. 그래야 다양한 아이들을 따로 뽑을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1등 학교부터 쭉 선발을 했을 때 그냥 점수 나열하기잖아요. 당연히 전형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과 중에서는 여전히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문과 애들이 교차 지원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의대도. 근데 그게 학교별로 선택을 했을 때 점수대로만 놓고 보면 서울대 인문 그 정치 외교학과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만약에 심화수학이라는 과목을 열지 않거나 문과에도 개방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부산대 의대나 연대 치대로 전과해서 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수능에서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게끔 변화시켜놨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관심 갖고 봐야 될 포인트가 망했던 외고가 부활했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쵸? 어머님 아버님 중에 이제 대원외고 한영 이화 먼저 나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현재 외고는 폐지되냐 마냐로 되게 많은 시간 동안 힘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어문 계열로 반드시 전공을 전해야 되는 그런 제한 조건도 있었습니다. 폐지되냐 마냐가 올해 결론이 났습니다. 폐지 안 하기. 더하여서 날개를 달아줬습니다. 외고랑 국제고등학교가 커리큘럼을 같이 쓸 수 있게끔 해놨습니다. 제가 이제 올해 1월 달에 입시 설명회 할 때 어머님께 설명드렸었는데 이름은 여전히 대원외고로 쓰되 서울국제고처럼 국제고의 커리큘럼을 일부 가져올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외고는 입시기록과가 되게 좋거든요. 문과에서는. 근데 어문 계열로 제한 조건도 사라졌고 국제고등학교에 가지고 있는 멋진 커리큘럼 국제통상과 세계정세, 세계정치에 의해 그쵸? 국제무역 이런 얘기들의 과목들을 외고에서도 차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 완전히 다른 커리큘럼을 갖고 있는 특목고등학교가 부활한 거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과적인 성향도 있겠지만 문과적인 성향도 좀 강한데 라고 하면 과거에 어머님들이 그냥 이과가 대세라고 하는데 이과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문과 쪽으로 돌리셔도 되는 겁니다. 이제 어머님 때도 그랬고 저희 때도 그랬지만 이과형 문과와 문과형 이과는 그렇게 크게 구분이 되지 않잖아요. 서울대 경영학과 가는 아이들이 서울대 의대 못 가는 거 아니었고 서울대 의대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서울대 경영학과 못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셔도 될 법한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냥 참고삼아 몇 개의 학교들 더 넣어봤고요. 이거 문이과 수학 공통문항 득점 분포인데 그냥 보실만한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22학년도, 23학년도, 24학년도에 모의고사를 분석해봤더니 74점, 이게 뭐냐면 수원수투의 총점이 74점입니다. 74점 수원수투 다 맞은 아이가 이과 100%, 이과 100%였고 이과 100%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문과보다 이과 아이들이 수학을 잘한다. 통상적인 내용을 말한 거겠죠. 그래서 큰 상황은 없는데 문이과가 통합되는 수능에서는 이과 아이들이 유리할 거다라는 걸 예측해주는 문제입니다. 왜냐면 이 과목의 원점수를 보고 있는 공통 과목이 수원수투. 우리가 봐야 되는 대수, 무조건 원입니다. 똑같은 과목을 이과 아이들이 더 잘하더라 라는 얘기였었습니다. 24학년도 의학학 모집 인원은 이건데요. 제가 이걸 넣은 이유가 요즘에 하도 뉴스에 많이 나와서 어머님들 보시기 편하게 이제 숫자가 자꾸 헷갈리시잖아요. 의대는 3,000명, 현재 인원이. 약대가 한 2,000명. 그리고 의학학 계열이라고 해서 메디컬 계열이라고 하죠. 의치 한약수를 통틀어서 한 7,000명 정도 뽑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증원을 3,000을 하는지 2,000을 하는지 1,000을 하는지 300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냥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내년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라는 게 지금까지 나온 뉴스고 그 뉴스를 조금만 더 분설해드리면 이제 소규모 의대생들을 갖고 있는 50명 이하의 대학 50명 이하의 의대생들을 갖고 있는 대학 이제 뭐 울산대 의대나 성대 의대가 그랬거든요. 그런 학교들 위주로 인원 숫자를 더 늘려주겠다 이게 컨셉입니다. 근데 여기서 놓치면 안 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카이스트랑 포스텍이라고 이공계 특성화 대학교 있습니다. 보통은 영재학교 과학고, 공학 계열로 가는 아이들이 가는 학교들이죠. 그 학교들도 의대 설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대가 아니고 의공학 박사 과정이라고 하죠. 목표는 고등학교에서 대학을 바로 의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그 학교 내에서 대학원 같은 개념으로 의사 자격증도 나오고 연구하는 의사를 만들겠다 이런 컨셉인 건데요. 거의 설립될 가능성이 높다.
카이스트는 사실상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포스틱도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님들 중에 이공계 쪽으로 생각해서 나 영재구나 과학고 혹은 이과적으로 공대를 갔는데 우리 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랬고 미래도 의대가 더 유망하니까 의대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제한 조건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얘기에 자그마한 답을 드리자면 그럴 수 있다. 주요대 모집 인원은 이 정도고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화에 따른 예측을 그래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1번 통합형 수능 체계는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러면 바뀌는 부분이 아주 크다라고 여겨지시는 거겠지만 사실상 그리 크지 않고 그 바뀌는 부분들이 우리 아이들처럼 제 희망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중학교 2학년 아이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을 통계적으로 봤을 때 영재고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우수하거든요. 선행 속도도 빠르고 경시험 공부하는 아이들도 많고 지금 중2도 그렇고 중1도 그렇고 중3도 그렇고 각 학교 전교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한다라는 전제 조건하에 그러니까 4등급 안쪽에는 든다라는 가정하에 특목고든 일반계 고등학교든 혹은 세화고 현대고등학교든 통합형 수능 체계로 갔을 때 유리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내가 내신 성적이 잘 안 나온다. 이거는 좀 고민해 볼 만한 지표인데요. 아이가 꼼꼼하지 않은 성향은 극복하기 어려운 성향입니다. 그렇죠? 아마 중학교 때 내신 성적을 이제 곧 받으셨거나 받으시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세화고, 세화여고, 세화여중, 경원중, 신만포중, 원촌중, 우리 이 지역에 용강중 이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99점, 98점, 97점, 90점 전부 다 A로 표현되지만 평균적으로 98점에서 99점에 나오는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 가서도 1, 2등급 안쪽에 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아이들입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95점, 94점, 93점 나오더라 전 과목의 평균이 뭐 한 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면 아시다시피 내신 문제의 난이도는 열띠거든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그 정도 나오더라 하면 얘는 한 30% 전후인 겁니다. 고등학교 내신 등급을 따지면. 그러니까 지금 변화된 포인트로 따지면 34%까지가 2등급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2등급 때인데 이 2등급 때 내신을 가지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갈 거냐 교과전형을 갈 거냐 수능을 갈 거냐를 고민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덜렁덜렁 거린다. 사실상 수능체제를 보통은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수능체제를 선택하는 아이들 우리가 정시러라고 하는데 정시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세화고, 세화여고, 현대고의 재수 비율은 50에서 70% 정도 됩니다. 50은 생각보다 낮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대치동 쪽으로 갈수록 재수 비율은 급증하여 80에서 90% 재수 비율이 나옵니다. 이해되시죠? 특목고등학교 재수 비율은 어느 정도 나올까요? 민사고등학교가 재수 비율이 제일 낮은 학교 중에 하나인데 특목고등학교에서는 한 20%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외대부고 한화고가 한 30-40%, 상상고등학교가 한 50% 전후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4학년을 다닐 수도 있다. 그래서 어머님께서 중학교 내신 성적을 바라보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바라보시고 이 아이가 그런 게 가능하겠다 싶으시면 학생부 종합전형과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가는 게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대학은. 그렇죠? 그래서 수행평가, 교과 세트, 내신 성적 이 세 개를 열심히 챙기는 걸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근데 이렇게 변화된 내신 체제에서는 아마도 수능 최저라는 게 부활될 가능성이 부활 아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그래서 확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등학교 3년을 그렇게 열심히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내신 5등급제 유불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대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지방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우리 지역의 아이들의 일반계 고등학교가 훨씬 더 유리한 지점이 생겼고 더하여서 특목고등학교의 과거의 불리함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그러면 이제 현실적인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는 특목고를 가야 되나요? 일반계 고등학교를 가야 되나요? 이걸 어머님 제일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보통 특목고등학교를 가려고 하는 어머님들의 특징은 내신 성적은 되는데 그렇죠? 성적이 안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조건은 되는데 우리 아이가 거기 가서 점수가 안 나올까봐 걱정이에요 였거든요. 근데 아주 솔직하게 저희가 계속 우리 아이들을 보내보면서 느끼는 건데 신동, 경원, 신만포, 세화에서 잘하는 아이들이 특목고 간다고 걔네가 막 5등급, 7등급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보통은 평균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진짜 못하는 아이들이 3등급에서 4등급 왔다 갔다 하게 나오고 성실하게 공부하면 서울대 연고대 갈 수 있는 정도의 등급은 맞습니다. 근데 1등급을 완전히 다 1.0으로 찍는 아이들은 굉장히 드물고요. 당연히. 학생부 교과냐 학생부 종합이냐 정시냐는 그때 가서 고민을 해야겠죠. 근데 그런 불리함을 안고도 우리 지역의 아이들이 특목고등학교로 갔었는데 향후로는 그 불리함이 상당 부분 조금 해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그런 깜냥이 있다는 게 고민된다고 하면 보낼 가능성이 어머님들이 조금 더 높아지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조건이 된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우리 아이를 보내도 되냐 보내도 되지 않느냐를 바라보실 때 딱 한 가지만 바라보셔야 된다면 내가 없어도 우리 아이는 공부를 하더라.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내가 없어도.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면 특목고등학교가 대체적으로 외대부고나 하나고등학교가 한 달에 한 번 혹은 주말에 한 번씩 나오고 영재고 가거나 뭐 민사고나 뭐 다 기숙사 생활 하잖아요. 그럼 기숙사 생활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내 눈을 피할 수 있다. 이거. 그래서 상당 부분의 아이들이 거기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음악, 락밴드, 뭐 미술, 그리고 뭐 연예인들 대한 연예,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혹은 좀 과한 경우에 음주 가문 이런 것들을 겪게 됩니다. 자유와 방종을 구분하지 못하는 아이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어머님들이 특목고등학교를 보냈을 때 후회하시는 지표가 여기 있었어도 잘할 아이였는데 라는 걸 후회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근데 내 도움이 없이는 혹은 내 관리, 관찰, 나의 감시 없이는 이 아이가 좀 변하더라 하면 그냥 이 지역에 좋은 학교들 많잖아요. 사실 서초구, 서문여고, 청담고, 압구정고 이런 학교들이 되게 좋은 학교들입니다. 서문여고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서울에서 재수 비율이 가장 낮은 학교 79% 아이들이 진학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오늘 막 청담 가면 망했다, 양재 가면 어떡해 막 이러시는데 거기서도 당연히 서울대 연대부대 갈 수 있습니다. 충분히. 반포구 좋은 학교입니다. 연애를 많이 해서 우리 아파트 안에서 손잡고 다니니까 무시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지 말고 우리 아이를 봐서 나의 미래를 볼 때 우리 아이가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보시고 판단해 주셨으면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다 좋은 학교들입니다. 다 내신 따긴 어려운 건 똑같고요. 외대부고 가서 1등 못할 아이가 서문여고 가면 1등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이제 최상위권들의 분포도가 어느 정도인 거냐인데 특목고등학교는 보통 30에서 40% 아이들이 나랑 경쟁하는 대상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 예를 들면 압구정이나 청담은 한 15%에서 18% 정도가 나랑 경쟁하는 아이들입니다. 그 급간을 통과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고가 15에서 18%였잖아요. 1, 2등급 사이 왔다 갔다 하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원중학교에서 수학이 B가 떠도 압고나 청담고 가면 수학이 1등급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바라보시고 우리 아이를 관찰하신 다음에 저한테 좀 정하라고 하지 말아주십시오. 많은 상담하실 때 저보고 정하라고 하시는데 사실 속마음으로 어머님들께서 다 결론이 나 있으시거든요. 외대부고 갈 수 있다고 말해줘! 막 이러고 생각하고 왔다고 말해줘! 막 이러는데 저한테 계속 막 여러 가지를 떠보세요. 그럼 저는 1시간 반 동안 상담하고 있거든요. 이 학교는 이렇고 이 학교는 이렇고 이 학교는 이런데요. 어머님 맨 마지막에 듣고 보면 한 6회차 때 상담 때 마음이 정해주셨더라고요. 다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 시원히 말씀 주시면 이렇게 플랜 짜고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학종, 교과, 논술 이게 지금 현재 있는 대입 체제인데요. 수능과 학종과 교과와 논술이 여전히 다 있을 겁니다. 제가 이번 시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큰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모두를 아울렀다 이거거든요. 수능은 강조될 거고요. 학종도 강조될 건데 퍼센테이지가 수능 40%, 학종 40% 혹은 수능 45%, 학종 35%인 현재 퍼센테이지를 변화시키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그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대입 공정화 방안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잖아요. 이 이슈들을 무시할 만큼의 여론이 형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당연히 있을 거고요. 교과 전형의 불리함은 여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약간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고 논술 전형은 조금 더 유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주 솔직하게 제가 우리 아버님 어머님 중에 있으실 수 있는데 제가 과학과의 교수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과학과 교수님은 이 아이를 통합과학을 보고 뽑아야 되나요? 통합과학 점수만 아니잖아요. 그럼 얘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논술입니다.
그냥 물투, 화투, 생투, 지투의 어려운 문제 내고 풀 수 있니? 푸는 아이는 합격, 안 푸는 아이는 떨어지는 겁니다. 혹은 두 번째 안으로는 면접인 거죠. 그렇죠? 면접은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드는데 여전히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긴 합니다. 최상위권 학교들은 선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중상위권 밑에 학교들이 그걸 굳이 선택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렇죠? 연수를 하거나 혹은 면접을 할 텐데 면접도 당연히 어려운 문제가 과학 문제가 나올 거다. 그래서 다 있습니다. 공부량은 증가될까요? 감소될까요? 그러면 문과 아이들은 그대로 스테이, 통합과학이 추가됐다고 해서 그 사회문화랑 생유를 공부하던 분량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량은 문과는 그대로, 이과는 다소 증가하다 있다. 그만큼 변별력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특목고랑 일반고는 제가 설명 많이 드렸으니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학은 그럼 어떻게 학습해야 되느냐? 당연히 영재고센터 원장이니까 전 영재고센터 다니자 하겠죠. 근데 그런 내용 말고 이제 어머님들이 이제 저희가 이 10월 10일 개편안이 나오기 전과 나온 다음에 변화된 모습을 저희한테 많이 보여주셨는데 10월 10일 전까지는 수원수특 끝나고 미적분 안 가나요? 왜 미적분을 안 가고 확통을 가나요? 확통은 안 해도 된다고 제가 선배 어머님께 들었는데요.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님 미적분도 가고 확통도 가야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저희의 일반적인 상담이었는데 이 10월 10일 결과가 나오고 나서 저는 미적분은 안 배울 겁니다. 확통해야죠. 선생님 수능 과목이 확통인데 이렇게 말씀 주시더라고요. 어머님 네, 미적분은 수능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심한 수가 있었고요. 이과 애들에게 미적분은 여전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교과를 선택하든 학종을 선택하든 심지어 수능을 선택해도 고등학교 때 무슨 과목을 배웠는지 봅니다. 서울대 이미 하고 있거든요. 오늘 당연히 하겠죠. 연구들도. 교과를 봅니다. 그러니까 미적분이랑 기하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어느 공과대학을 가더라도 어느 이과 과목을 가더라도 수학은 미적분이랑 기하 다 공부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도 나오고 그래서 미적분 기하를 공부해야 되는데 자 생각해 보겠습니다. 수원 공부한 다음에 수투 공부한 다음에 수능 과목인 확통을 공부하면 어머님 우리 아이들은 수원 수투를 까먹습니다. 그렇죠? 교과목 바뀌었으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원을 대수를 공부하고 미적분 1을 공부한 다음에 확통을 공부하면 대수와 미적분의 내용이 사라집니다. 대수와 미적분 1이 합쳐진 과목이 미적분 2거든요. 현재의 미적분.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는 커리큘럼을 웬만하면 고등상 심화까지 끝나면 고등하고에 당연히 그리고 대수고 수투고 미적분 공부한 다음에 기하, 확통 혹은 확통 기하 이렇게 나갈 겁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지금 개선하고 있는 커리큘럼은 미적분 끝나고 확통 기하 이 순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2 의치대반 최상위과는 미적분 심화까지 끝나고 기하 한 다음에 확통 들어가고 있기는 한데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통 기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미적분 심화랑 확통 심화랑 기하 심화까지는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직 심화 수학이 확정되진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커리큘럼적으로 그 정도의 변화는 좀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아이들 중에 고등상화도 아직 시작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학년도 어리고 아직 먼 미래니까. 그래서 고등상화 안 한 친구가 만약에 예를 들어 고등상화까지 끝난 시기가 중3이다. 선생님이 지금 미적분까지 공부하라면서 라고 하시면 그거는 모든 아이들이 다 대상은 아니고 가능한 상황이면 선행속도에 수원수투가 끝나면 미적분으로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고등상화까지 끝났으면 수원수투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아이들에 따라서는 선행속도가 빠른 게 의미가 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상화 수원수투를 여러 번 반복하는 것도 여전히 좋은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외대부고라는 그 어려운 학교에 보낸 아이들 중에는 그 당시 문이과로 따로 뽑았던 시기긴 했습니다만 문과 아이로 썼을 때 수원수투까지만 그냥 쌤 정도로 여러 번 반복시켜서 7번 정도 공부시켰습니다. 신동중학교 아이였는데 여자 아이였거든요. 누가 봐도 수학적인 재능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아이도 쌤 같은 과목들을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면 성적 잘 나옵니다. 서울대 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아이에게는 이런 게 맞고 어떤 아이는 이런 게 있으니까 어머님들, 선배 어머님들, 동료들, 또 운영하시는 어머님들의 이야기에 현혹되어서 이게 정답이다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아이한테 맞는 과정이 제일 좋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이만 영재고센터는 이제 이런 학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과학고, 영재학교, 또 민사고, 하나고, 외대부고, 상상고를 이 지역에서 저희 학원보다 많이 보내는 학원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영재학교는 올해 입시 결과로는 20명 준비해서 16명 합격했거든요. 80% 합격했습니다. 이게 처음 준비하는 년이 20명이고 최종 합격하는 인원이 16명입니다. 작년에 과학고등학교 16명 합격했거든요. 올해는 그거보다 많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작년까지는 전국 단위 자사고에 외대부고, 하나고, 민사고, 상상고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영재고센터 재원생 아이들. 근데 그 아이들을 다 압구정 파일만으로 보내서 영재고 과고 아이들은 여기서 직접 시키고 압구정 파일만 해서 전사고를 직접 시켜서 공부를 시켰었는데요. 올해는 압구정 가겠다고 하는 아이들은 압구정 보내고 여기서 저랑 같이 하겠다고 하는 아이들은 제가 난 힘들어 이렇게 말했는데 저를 선택해 줬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책임지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시작해서 전사고 입시도 당연히 하겠습니다. 물론 민사고등학교는 이제 대치에 집적시켜서 공부시키는 게 좀 더 낫습니다. 왜냐면 면접이 외대부고 하나고는 15분 면접을 보는데 민사고등학교는 100분 면접을 보거든요. 100분 면접은 다르죠. 국어 20분, 영어 20분, 수학 20분 이렇게 보는데 그거를 한 사람이 보는 것보다 전문화시켜서 다 같이 보는 게 낫다 생각해서 민사고등학교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외대부고 하나고는 저랑 같이 지금 하고 있고 점차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세화고, 현대고등학교, 세화여고 가장 많이 다니는 아이들 학원이 어머님 아시다시피 파임만 있습니다. 물론 다른 학원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으십니다만 파임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다양한 입시를 다 진행하고 있고 저희보다 잘하는 학원이 현재 이른방엔 없습니다. 대치동 학원하고 비교되고 있는데 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목고 자석을 많이 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가 아이들의 꿈에 맞춰서 다양한 빌드업 해나갈 겁니다. 네, 올해 합격한 아이들이었고요. 이게 제가 작년에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충격적인 말이 이제 서울과학부는 왜 없나요? 였거든요. 작년에 이제 한국과학영재학교 4명 보냈는데 서울과학영재학교는 없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서 올해는 기필코 보내겠다 했는데 얘네 2명 다 우선 선발됐고요. 사실 저희가 표현하지 않았지만 경원중학교에 서구학을 한 명 합격했거든요. 그 친구도 저희랑 저희 재원생이고 저희한테 화환 보내주고 실적에 써달라고 했는데 실적은 항상 파이널 끝까지 다 한 친구들만 쓰겠다라는 원칙상 너는 우리랑 파이널은 하지 않았어. 그래서 제가 뺐습니다. 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갔고요. 과거는 더 잘 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K모 공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제가 이걸 보여드린 이유가 영재학교랑 과학고등학교가 전부인 학교는 아니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재고 과고는 아까 말씀드렸던 전국 단위 자사고가 부응하는 것만큼 이과형 공부를 하려고 하는 아이들에게 여전히 각광받을 가능성이 크고 앞으로도 각광받을 가능성이 크다이기 때문에 혹시나 꿈이 있으시면 생각해 보실 만하다. 리스크는 그럼 어떡하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영재고 과학고등학교는 사실 들어가면 이공계 특성화 학교까지 해서 대부분 다 진학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과고를 너 갈 수 있니? 하는 아이들도 가면 평균 이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지역 아이들이 절대 바닥을 찍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주 이례적으로 연애에 굉장히 많이 빠져서 여자친구가 매 분기별로 바뀐다. 남자친구가 매 분기별로 바뀐다. 그러면 사랑의 시련을 겪고 막 그런 아이들이 있다라고 하면 등급이 떨어지는 아이도 있습니다만 보통 3학년까지 갔을 때는 혹은 우리 고등학교 4학년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잘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두드릴만 하다. 여기서 또 다른 포인트 하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과형 아이들이 등급이 그렇게 내신 성적에서 그렇게 변별력이 없다. 그렇죠? 심화과학, 심화수학에서 변별력이 없다라는 얘기는 다른 아이들과 다른 나만의 특장점을 만드는 것도 전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력이 되신다고 하면 경시험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추천해 볼 만하다. 근데 사실 저는 지금 다수의 특정하지 않은 인물들 대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아이는 사실 그런 게 어울리지 않아요. 열심히 반복하는 게 더 좋아요 하시는 어머님들 당연히 있으십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입시관보다 중등관이라고 불리는 선행 위주로 공부하는 아이들이 저희 영재고센터에 더 많거든요.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들이 아까 세화고, 세화중, 경원중, 연촌중, 신동중, 신만포중 전국권입니다. 그렇게 공부시켰더니 그래서 혹시나 그런 고민을 해서 파이만 영재고센터는 영재고만 다닌다고 해 제가 꼭 격파시키고 싶은 이유거든요. 그 아이보다 더 많은 아이들이 선행 위주로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재원생 어머니니까 부탁 하나만 드리자면 저희 학원 이름은 파이만 영재고센터예요. 파이만 영재관, 잠원 파이만, 기업은행에 있는 파이만, 반포 파이만과 차이가 뭔가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으시고 파이만 영재고센터 강조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새로운 이야기 드릴까 하는데요. 압구정 파인만을 개원한 파인만이 20년에 영재고센터 개원해서 이런 걸 목표로 저희가 공부시켰는데 여기가 압구정 파인만, 여기 반포 파인만, 여기 영재고센터 아시다시피 저희 세 학원은 이제 같은 학원이어서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특성화시켜서 여긴 영재고 과고 아이들이 더 많이 모이는 그리고 여기 특목고 아이들이 좀 더 많이 모이는 그런 형태였는데 사실상 이제 그 경계가 그렇게 크게 없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여기에
문광중학교, 신용산초등학교 있는 동부 이촌동에 이촌 파인만 학원을 올 12월 달에 엽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중에 혹시나 이촌 파인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가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압구정 파인만에서는 셔틀이 이제 끊겼고 영재고센터는 여전히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재고센터 계속 다니셔도 되고 이촌 파인만 가도 되는데 이제 막 개원하는 학원이라 아직은 이촌 파인만에 이제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아이들이 많이는 없습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이 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혹시나 가깝고 도보로 이동 가능하고 그러니까 생각 한번 해보실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사실 저희 중등반에 이제 강석신 팀장이라고 잘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부원장으로 승진하면서 혹시나 아시는 부모님들이 그쪽에 문의 주신다고 하면 잘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 한 명 한 명이 다 다르고 다 소중합니다. 그리고 다 다르기 때문에 꿈도 다를 거고 목표도 다를 거고 접근하는 방식도 다를 겁니다. 저희는 앞서 말씀드렸던 영재학교 과학고뿐 아니라 전국 단위 자사고 또 지역 단위 자사고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아이들의 꿈에 맞춰서 빌드업할 수 있는 다양한 과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하고 앞으로도 계속 꿈을 이루기 위해 같이 발맞춰 나갈 텐데 이제 아시다시피 어머님들이 모르시겠군요. 제가 이제 중등 입시관에 있는 학생들 톡에는 제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1학년하고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아이들은 영재관에 있었어서 제가 톡방에는 아직 초대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제 이름은 이동현이고요. 중학교 2학년이 올라가거나 하면 이제 입시관이든 중등관이든 다 이관을 하게 되고 중1 대상으로 말씀드립니다만 12월 달부터 중등관, 중2팀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혹은 입시관이고 그러면 톡방에 저나 선생님들이 다 들어가 있게 돼서 어머님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문의 주시면 저희가 답할 거고 또 지금 이와 같은 자리들을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안이라고 말씀드리고 확정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확정안이 만들어지고 또 교육제도가 바뀔 때마다 어머님들 모시고 제가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 이제 그건 이제 학생 전체에 대한 이야기고 우리 아이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고민도 있으실 거거든요. 그때 말씀 주시면 날짜 잡아서 어머님하고 아이 또는 어머님 아버님 혹은 아이만 이렇게 다양하게 면담하고 이야기 나눌 테니까 문의 많이 주십시오. 부족하면 질책해 주시고요. 저희 학원이 이제 양적으로도 많이 컸고 질적으로도 많이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메울 수 있는 커리큘럼들 많이 갖고 있고 좋은 선생님들 많이 오셨으니까 언제든지 말씀 주시고 변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너무 감사하고요. 다시 또 문의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끄고 혹시나 개인정보가 들어